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M240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이 시리즈 기반의 성능을 높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고성능 모델인 M2 모델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 시리즈 쿠페보다는 조금 더 성능을 원하고, 하지만 M2 모델을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직접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 상당히 좀 좋은 성능, 그리고 좋은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BMW의 차량들은 많이 좀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가 좀 커지긴 했지만,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적인 크기라고 좀 생각될 만큼 작은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짝수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형상이 많이 보여주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에 따라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플랩이 열고 닫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냉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리고, 또 공격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선 닫혀서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차량 강성을 보강해주는 이 바가 있는 것도 좀 살짝 보여지네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고 있고요. 헤드램프의 크기가 조금 작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삼각형 형태의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것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는 이 크기가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차량의 좌우를 정면에서 봤을 때 차량의 좌우를 딱 받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더 와이드한 형상으로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을 좀 완성하는 이러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고요. 아래쪽에도 에어 인테이크도 좀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240i의 특징 중에 하나는 휠의 각도가 살짝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들은 이렇게 타이어가 휠이 이제 수직으로 서 있다면 살짝 바깥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한 0.5도 정도의 아주 작은 각도이긴 하지만 차량의 그립력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M240i보다 차량의 전폭이 소폭 증가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면 접시력도 더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닛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위가 이제 도드라져 올라와져 있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점도 스포티한 특징이 되겠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 피제로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에 이제 M 로고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좀 강렬한 형상으로 되어 있죠.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개성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퍼플, 보라색 컬러이긴 한데요. 이제 한정판 모델로 출시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 바로 그 차량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사실 조금 이 캐빈 부분이 상당히 도드라져 있죠. 요즘에 이런 쿠페 스타일의 차량들 보면은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아주 낮은 각도로 루프 끝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M240i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돌출된 듯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전통적인 쿠페 차량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BMW 모델의 이러한 디자인을 오마주한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차량이 작다 보니까 이 2열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루프라인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차량의 후면부에 오면은 이 작은 립 스포일러도 장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상당히 좀 강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아주 빨간 강렬한, 그리고 두꺼운 형태의 이런 라인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짙게 문신한 눈썹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끝에 보면 M240i 로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X드라이브 모델이라서 여기 X드라이브 로고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베이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큰 크기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페이크고요. 안쪽에 베이구가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공격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보다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디퓨저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아니네요. M240i는 BMW 3시리즈, 4시리즈 모델들과 같은 이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체임에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모델보다도 조금 더 차량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차량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개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가 이렇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매끈한 형태의 이런 도어 핸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실 조금 이게 물이 묻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손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3시리즈
뭐 4 시리즈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면부 대시보드의 형상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3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2 시리즈 쿠페만의 좀 디자인 특징, M240i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도어에 보면요, 이 측면에 M 로고의 요 색상들이 있는 요 패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고요. 또 도어 한쪽에는 이러한 형상들도 좀 패턴들도 추가되어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메모리 시트는 2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을 지지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부분 모두 상당히 좀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고 몸을 잘 지지해주는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헤드레스트 부분도 이제 시트를 접거나 다시 뭐 이렇게 폈을 때 자동으로 위아래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요 M 로고의 이러한 색상들, 그 다음 파란색 스티치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이 허벅지 부분은 지지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가 몸을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타입이고요. 뭐 말랑말랑하고 푹실한 타입이라기보다는 좀 단단하게 몸을 지지해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아래쪽을 받쳐주는 부분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동을 한번 켜보죠. 네, 시동을 키면은 계기판 상에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에코 프로 모드라서 계기판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모드를 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색상의 이러한 계기판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스포티한 인상이 강하죠. 뭐 계기판 구성 역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구성 역시 3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 가운데 표시되는 정보들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는 M 로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림 두께는 좀 두툼한 편이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파지할 수 있는 부분도 충실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뭐 동일한데요. 몇 가지 좀 차이점이라면 이제 카 옵션에서 뭐 주행 정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뭐 연비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한 84km 정도를 좀 주행을 했는데요. 지금 평균 연비가 8.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정속 주행이 아니라 조금 좀 속도를 내서 좀 주행을 했었는데요.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이따 주행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바꾸게 되면은 지포스 게이지와 온도 게이지, 뭐 속도계, RPM, 토크 게이지 이런 것들도, 출력 게이지, 토크 게이지 같은 것들도 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주행 스타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 주행 시에, 아니 스포티 주행 시에 그런 스타일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에코 프로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행 스타일 분석을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행했는지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점, 그리고 얼마나 좀 주행 거리가 늘어났는지 이런 점들도 체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이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물리 버튼으로 구성된 공장치 버튼, 역시나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USB 포트, A타입의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조금은 작아 보이는 크기의 이러한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터치패드 형식의 다이얼로 형태로 된 인포테인먼트 조작부도 볼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이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 다음에 어댑티브, 여기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또 추가가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지금 익스트림 다이나믹 세팅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컴포트, 에코 프로, 그다음에 차량이 이제 주행 상황을 맞게 주행 서스펜션의 강도라든지 스티어링의 담력, 엔진의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어댑티브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어댑티브 모드로 놓고 주행하시면 좀 편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지 보면요, 뭐 댐핑의 강도라든지 스포츠 컴포트로 나누고,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경우에도 2가지, 그다음에 엔진의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3가지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반응도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로 나눌 수 있고요. 잠시 체험해본 바로는 굉장히 좀 예리한 변속 감각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어 노브도 역시나 이 BMW에서 계속 보던 이 작은 크기 기어 노브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요 정도 크기입니다. 뭐 깊이는 손바닥 반 정도 있고요.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C타입의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열 공간은 이제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접어서 진입할 수가 있고요. 당기게 되면 시트가 자동으로 조금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 2+2 구조라고 하기는 조금 넓고요.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4명이, 성인 4명이 앉기에는 살짝 좁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죠. 그래서 성인 4명이 그냥 탑승할 수 있는 4인승 구조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컵홀더에 팔이 이렇게 걸치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제 스키스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4대 2대 4로 폴딩되는 2열 시트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시트를 접기 위해서는 트렁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있는 레버를 당겨야지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 앉아 보면요. 자, 실내로 앉아 보면요, 조금 앞쪽에 제가 지금 시트를 좀 당겨 놓은 상태인데 거의 뭐 주먹 하나 정도가 살짝 들어가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정도가 살짝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키는 170이고요 그리고 뭐 헤드룸 공간도 거의 뭐 여유가 없습니다. 키가 뭐 한 170 이상인 분들은 거의 뭐 닿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썬루프도 나름 좀 크기가 큽니다. 하지만 뭐 개방감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1열 시트에 이 시트가 스포츠 시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그 전방 시야를 가리고 있죠, 2열에서는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런 점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2열 시트 구성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된다면 뭐 앉아서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뭐 장시간 이동하기에는 조금 비좁은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3 시리즈의 실내 공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M240i의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M240i X드라이브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작으면서도 운전에 재미를 주는 이러한 차량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경량의 쿠페 스타일을 하면 더 좀 환영하는 차량인데요. 최근에는 도요타의 GR86을 시승하면서 오랜만에 좀 짜릿한 경험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편할 것 같은 생각은 절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여유가 없다는 점도 좀 아쉬움을 주는 부분이었고요. 운전의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만 하지만 이 차를 과연 일상에서도 잘 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M240i 모델을 타면서 정말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는데요.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7마력의 속도를 발휘합니다. 지금 이제 와인딩 로드에 접어들어서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땅에 잡혀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죠. 지금과 같은 와인딩 로드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뭐 기대만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각 바퀴에 전달되는 이런 트랙션들이 굉장히 좋고요. 애지간한 상황에서는 쉽게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정말 노면에 착 달라붙어서 쫀쫀하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 브레이킹 성능도 말할 거 없고요. 차량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커브에서도 사실 후륜 기반의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러한 안정감, 코너에서 안정감이 살아나긴 하지만 또 한계까지 또 밀어붙인다면은 차량이 뒤쪽이 또 흐르면서 나름 카운터 스티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줍니다. 물론 굉장히 안전하게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차량이 좀 컨트롤을 잘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굉장히 쉽게 차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스티어링의 담력, 엔진의 응답성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차량을 받쳐주는 세팅으로 좀 변해 있고요. 굉장히 높은 RPM을 통해서 언제라도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토크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최대 한 50의 토크를 발휘하는 차량인데 최대 토크 발휘 영역이 1500rpm부터 5000rpm까지 넉넉한 이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지금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은 상황에서는 뭐 가속 페달을 발을 시키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패드 시프트의 왼쪽 패드 시프트를 이제 길게 누르게 되면은 단수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저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번에 이제 2개 단수를 내려주면서 순간적으로 가속하기 좋은 여건으로
준비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주행을 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즐거운 드라이빙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죠. 기존 모델보다 좀 무게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거의 뭐 1.6톤을 훨씬 넘는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그 중량이 기존보다 점점 무거워지면서 컴팩트한 쿠페라는 것을 생각해도 상당히 좀 무거운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노면의 접지력을 살린 이러한 차량 크기 확대라든지 4륜구동 시스템의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늘어난 무게를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좀 굉장히 빠르고 즐겁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앞거는 역시나 이 6기통 엔진입니다. BMW 엔진 가운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엔진이기도 하죠. 실제로 전체 판매의 30% 이상이 이 6기통 모델로 지금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토크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운전자가 이 스로틀 가속 페달을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요, 매력적인 엔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엔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들려오는 것은 엔진 사운드긴 하지만 가상의 사운드도 같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상 사운드가 뭐 위화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사운드가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 사운드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뭔가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고요. 또 6기통 엔진의 사운드, 그리고 가상의 사운드가 어우러지고 뒤쪽에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팍고 터지는 소리도 뒤쪽에서 들리면서 운전자를 정말 짜릿하게 자극을 하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차량이 한층 더 차분해진 인상을 받게 됩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뭐 기본적으로 사실 좀 단단한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플러스나 스포츠 모드에서보다는 한층 좀 차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90km로 정석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평균 연비가 18, 순간 연비가 18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비가, 제가 이제 1박 2일 동안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한 가지 좀 반가웠던 부분은 주행성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너무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 자체가 맞춰지기도 했지만, 이 에코프로나 컴포트 모드에서의 연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출력 378마력의 고성능 컴팩트 쿠페를 주행을 하면서 고속주행 시의 연비가 이 정도 나온다 한다는 건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운전을 즐기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좋은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 이 M240i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뭐 2열 공간이 좀 협소한다는 점,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안전벨트입니다. 뭐 안전벨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M 브랜드의 세 가지 색상이 덧대어진 안전벨트인데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시트를 좀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는 안전벨트를 당겨오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안전벨트를 이제 걸 수 있는 뭐 고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손을 굉장히 뒤로 많이 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안전벨트를 멜 때마다 낑낑 소리를 내면서 벨트를 채우게 되던데, 좀 시트라든지 아니면 비필러 쪽에 뭐 고리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좀 고정을 해준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M240i 엑스드라이브 모델 만나봤습니다. M2의 가격이나 뭐 성능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차선책이 될 것 같고요. 뭐 작은 차량이긴 합니다만 차량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2열 공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아닌 에코 프로 모드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연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효율성, 그리고 일상에서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